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공을 무려 8,740번이나 발로 터치해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 기네스북에 오른 중국 남성의 모습입니다. 중국 광산기술대학교에서 은퇴한 강사인 이 남성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발놀림이 아닌데요. 중국인들은 메시를 뛰어넘었다며 열광했습니다. 메시를 뛰어넘은 중국, 하지만 부푼 기대감을 안고 아시안컵 첫 무대를 치른 중국 대표팀은 경기 후 팬들의 분통만 샀습니다. 기다리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개막하고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A조에 위치한 중국은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은 후반 33분 골망을 흔들긴 했으나 VAR 판정 후 득점이 취소되면서 결국 무득점 승점 1점을 얻는 데에 그쳐야만 했습니다. 골이 무효 처리된 데에 있어 중국 현지 언론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중국에 복수를 가했다, 심판에게 해킹당했다며 강하게 분노를 표했지만 되려 비굴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전반전에만 타지키스탄에 무려 13개의 슈팅을 내주는 등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반전 슈팅 개수는 단 4개였습니다. 경기 전체 슈팅 숫자에서도 9대20으로 중국이 크게 밀린 졸전임이 분명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피파 랭킹 106위로 사실상 조에서 최약체로 꼽히는 상대입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안컵 무대가 첫 출전인 국가인데요.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중국은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되려 몇 번 이 위기를 넘기며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말았습니다. 타지키스탄과의 역대 전적에서 4승 1무로 압도하고 있었기에 경기 전부터 자신만만해했던 중국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엉망이었고 오히려 망신살만 제대로 뻗치게 됐습니다. 중국은 직전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 오르며 이번 대회에선 그 이상의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조별리그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 사령탑 얀코비치 감독은 이날 A매치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는데요. 한때 스페인 라리가 에스파뇰에서 뛰며 인민 호날두로 불리었던 해외파 출신 우레이와 탈룽을 최전방에 배치하며 5-3-2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전술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파이브백 전술은 윙어가 없기 때문에 양쪽 측면 수비수가 공격 가담과 수비 복귀 모두를 소화해야 합니다. 레프트백, 라이트백의 위치 이동에 따라 파이브백에서 3백으로 순식간에 변환하여 역습 시 공격 숫자가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전술입니다. 즉 공수 능력을 모두 갖춘 굉장히 뛰어난 레프트백, 라이트백 2명의 수비수가 필요한데요. 중국에서는 류양과 류빈빈 두 선수가 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만약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파이브백 전술은 완전히 자기 진영에 고립되어 경기장 절반만 쓰며 수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전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파이브백 전술은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대단한 레프트백, 라이트백이 있을 리는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얀코비치 감독도 이 점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파이브백을 사용한 이유는 중국에 쓸만한 윙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차피 마땅한 측면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 숫자라도 늘려놓고 투톱으로 우레이를 서포트해서 한 방을 노려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수비적으로 나올 줄 알았던 타지키스탄은 예상과 달리 4-3-3 포메이션을 기용하며 중국에 공격적으로 맞섰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초반 아마도니 카모로프를 중심으로 위협적인 측면 플레이를 펼쳤고 문전에서 중국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연계 플레이를 지속하며 중국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포문을 연 쪽도 타지키스탄이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중국의 수비벽이 단숨에 흔들렸고 무기력하게 카모로프에게 오른발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전반 11분엔 에손 판샨베의 중거리 슈팅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던 중국이었습니다. 두 슈팅이 득점으로까진 이어지진 않았지만 타지키스탄의 초반 기세에 제대로 눌린 중국은 급히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기 바빴습니다. 중국의 공격수 우레이, 탈룽은 공을 잡아보기는커녕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경기 초반 준비한 플레이는 제쳐두고 대놓고 수비적으로 맞선 중국이지만 타지키스탄이 공세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찔러주는 중거리 패스를 통해 중국 수비진을 무너뜨리고자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1분엔 카모로프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왼발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며 직접적으로 중국 골망을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던 카모로프에 이어 알리셰르 잘릴로프 또한 중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요. 전반 25분 중국의 처참한 수비 능력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지키스탄의 공격수는 5명, 중국 수비수는 5명이고 중원에서 미드필더 1명이 수비 가담무리에 느릿느릿 들어옵니다. 결국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중국 수비수 6명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 1명에게 수비가 3명이나 붙게 됩니다.
게다가 간격마저 좁아서 오히려 좌우측으로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못 내준 상황입니다. 타지키스탄 선수도 발재간이 부족해서인지 머뭇거리다가 가장 가까운 선수에게 아주 소심한 패스를 주고 말았는데요. 수비가 공을 가진 선수를 몰아놨으면 패스길 또는 패스를 받을 선수를 예측해서 미리 압박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중국 위수비 숫자는 무려 7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선수에게 골이나 다름없는 결정적인 슈팅을 허용하고 맙니다. 중국 수비수들의 수비 패턴을 보면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만 보고 우르르 뛰어다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수비가 뚫렸고 옌진닝 골키퍼 홀로 고군분투하는 패턴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충격적이게도 전반 3분의 2가 흘러가기까지 중국은 단 하나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전반 35분 중국은 마침내 첫 공격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코너킥 상황 문전으로 흐른 공을 왕치우밍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본 것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타지키스탄 수비수 마누체흐르 사파로프 몸에 막혀 너무나도 허무하게 기회를 날리고 맙니다. 사실상 전반이 끝날 때까지 실점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중국이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중국은 마지막 공격을 쥐어짜내지만 이마저도 몸개그로 끝나고 맙니다. 하프타임 이후 전화위복에 나선 중국이지만 타지키스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후반 2분 전반 전넬이 중국을 위협에 떨게 했던 잘릴로프가 박스안 중앙 공간에서 크로스를 받아 왼발 시저스킥을 날렸습니다. 물론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여기서도 충격적인 중국의 수비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수비 진영에는 거의 7명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출발한 상대 선수보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중국의 수비수 덕분에 타지키스탄은 순식간에 골찬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였다면 속도, 몸싸움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상대 선수를 날려버렸을 겁니다. 후반 55분 상황에서는 드디어 중국 선수단 11명이 모두 중국 골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골키퍼 포함 11명이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있지만 공간은 너무나도 많아서 기어코 타지키스탄 선수의 슈팅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답답함을 참지 못한 중국 감독은 전술 변화를 줍니다. 후반 13분 탈룬과 왕추밍을 빼고 장위닝, 쉬신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이날 내내 자취를 감춘 우레이마저 불러들이며 선수진 변화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용병술의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내내 웅크리던 중국은 후반 30분 경기 막바지로 넘어가서야 차차 기회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공격에서 활기를 보인 중국은 후반 23분 크로스 상황에서 셰펑웨이가 헤더슛을 시도했고 1분 뒤엔 교체로 들어갔던 주신이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며 타지키스탄 골망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타지키스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론 이어지진 못했지만 중국 선수들의 자신감이 오르게 됐고 경기 분위기에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후반 35분 셰펑페이의 크로스를 받은 주천재가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해 타지키스탄의 골망을 흔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제 득점의 기쁨도 잠시 VAR이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자이드 알샤마리 주심은 VAR을 거쳐 주천재의 헤더 상황에서 장광타이의 반칙을 지적하며 끝내 득점 취소를 선언합니다. 이에 중국 대표팀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알샤마리 주심은 마저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중국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은 시간 어떻게든 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해보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후반 41분 림양명의 크로스를 받은 셰펑페이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위로 크게 넘어가고 맙니다. 셰그르트 감독은 경기 종료 막판 아이니와 3EF 마바초에프를 투입하면서 결국 중국은 끝까지 타지키스탄 골문을 열지 못했고 득점 없이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타지키스탄은 크게 환호했고 중국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많은 중국 팬들이 찾아줬는데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팬들은 경기 후 하나같이 큰 소리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충격적인 무승부 소식에 SNS는 물론 현지 언론에서도 중국 대표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없다고 냉철하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이는 다른 팀은커녕 가장 약체라 평가받는 타지키스탄을 상대로도 승리가 불가능했다. 타지키스탄은 전반에 10개 이상의 슛을 날린 반면 중국은 단 3개의 슛만 만들었다며 경기력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중국 언론 신화스포츠는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타지키스탄과 무승부를 거뒀다. 중국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 라고 물으며 대표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제대로 궁지에 내몰린 상황인데요. 최근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 오만, 홍콩과 치른 A매치에서 3연패를 당한 데 이어
아시안컵 본대회에서도 한 수 아래로 평가됐던 타지키스탄을 넘지 못하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 다음 경기 상대가 결코 쉽지 않은 레바논으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오는 17일 밤 8시 30분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레바논을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예선 통과를 위해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